선데이 서울은 성문종합영어 그리고 수학 정성과 함께 저 3대 필독서였죠. 당시 10대들의. 선데이 서울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부각됐고 사람들의 뇌리에 더 깊이 남겨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데이 서울 잡지에 나오지 않는 배우는 배우를 치지 않았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없는 잡지였죠. 선정성 있는 잡지. 그때 제가 처음 봤던 것은 어떤 새로운 문화 충격과 같이 다가왔어요. 그것은 세련된 잡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잡지고. 어떤 이는 음란 잡지, 어떤 이는 새로운 스타일의 대중문화 잡지였다는데 썬데이 서울, 그 사실과 진실이 궁금하다. 썬데이 서울을 아는 자 이렇게 말한다. 수영복 비키니 입은 것만 봐도 이 가슴에 그 어떤 쿵당쿵당한 어떤 그런 신호들이 오는 거죠. 네. 와, 눈 뜨고 정말 못 보겠더라, 정말. 근데 걔네들은 일상적으로 뭐 그냥 사보는 거예요, 그냥. 뭐 비키니 입어갖고 무슨 뭐 몸매 몇 사이즈 이런 거 하면서 그 프로필 딱 내주면서 이게 따로따로 나는 스크랩을 해뒀거든. 그래서 이만큼 쌓아놨는데 아 형이 가끔 그거 훔쳐보는 것 같더라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진. 초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 사진은 바로 여배우의 수영복 브로마이드. 일단 사이즈가 기본형의 3배. 총천연색 컬러로 크고 확실하게 보여줬다. 막 데뷔한 신인에서 톱클래스 스타까지 척 봐도 알만한 배우들은 다 찍었다. 허나 수영복을 속옷만큼이나 야하게 여기던 시절, 이건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다. 저는 거의 표지 모델보다 안에 왜 이렇게 수영복 입고 찍은 사진들 그런 거가 진짜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 하고 싶지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 때. 그때 당시 74년도에 아시아영화제를 부산에서 했어요. 꼭 비키니를 입고 여배우들을 다 찍는 거예요. 근데 안 입겠다고 막 싸우는데도 굳이 찍어야 된다고 해서 막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1984년부터 나온 브로마이드 사진을 다 모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 인기가 높다 보니 사연도 가지가지. 그 중에서도 사진부 기자들의 숨은 얘기가 단연 없음. 배우 섭외, 장소 섭외, 포즈와 스타일 연구까지 모두 이분들이 한 일이다. 당대 최고의 스튜디오, 당대 최고의 카메라, 수영복 사진은 최고의 조건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스튜디오 천정에 요상한 물건이 걸려있다.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밧줄이 내려와 있으면은 저 밧줄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예쁜 여성 모델 수영복을 입고, 그럼 뭔가 조금 강렬한 느낌이 있죠. 그냥 얌전한 여성 모델, 얌전한 여성의 사진이 아니라 조금 도발적인 여성의 사진. 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적어도 그런 사진이어야지 독자들이 조금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냥 그 뭐죠? 스탠다드한 다리 이렇게 탁 일자로 꼬고 이런 사진은 이제 김 국장 찍었을 때 호평을 받았던 사진이고, 제가 찍었던 사진들은 조금 여성들이 좀 과격해졌죠. 그때 소품입니다. 처음엔 수영복만 입으면 됐다 하더니만 그게 아니었다. 눈이 높아진 독자들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라. 제1탄 여름이건 겨울이건 무조건 나가라. 바다와 더불어 산과 더불어 한마디로 자연과 수영복 미녀의 조화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품 준비는 필수. 자, 준비됐으면 찰칵.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매주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에겐 남다른 고민이 있었으니 제2탄 검열은 피하면서 최대한 섹시할 것. 여성 소품 전용 가방까지 들고 다니며 즉석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다는데, 자, 이제 됐다. 다시 김치. 70년대 엄숙했던 시절엔 검열에 걸려 사진을 바꾸기도 했었지만 수영복 사진이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썬데이 서울 사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술성도 있어야겠지만 외설성도 앞에서는 양면을 다 가져야 된다는 사진이거든요. 예술로만 갖고 있으면은 일반 시민한테 공감 못 얻을 거고, 또 외설로만 간다 그러면은 그건 또
신문이나 잡지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허나 예술과 외설의 경기는 알쏭달쏭했고 미성년자 관람물가라면 무조건 덤비는 애들 때문에 썬데이 서울은 부모님들의 애물단지이기도 했다. 당시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선정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어린 마음인데 굉장히 왜 이런 그림들이 있을까 수치스러웠고 그렇다면 수영복 사진의 주인공에게 물어보자. 한겨울 스키장에서 수영복 입고 나섰을 때 어땠어요? 젊었으니까 추운 거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 유명하다는 여성용 엎드려 뻗쳐 자세. 지금도 좀 심하다 싶은데 20년 전엔 상당히 쑥스러웠겠네요. 야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찍으실 때 뭐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시나요? 자부심이 있었죠. 썬데이 서울이니까. 비공식 집계로 최고 23만 부, 평균 10만 부. 잡지계를 평정한 썬데이 서울의 위력은 특히 기차 안 버스 안에서 발휘됐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철진한 것까지도 대인기. 일단 보고 나면 옆자리에 건네주는 배려까지. 휴가 나왔던 장병들의 필수품도 바로 이 잡지. 3D 게임보다 인터넷보다 더 재미있고 더 짜릿했던 내무반의 귀염둥이였다. 80년대만 해도 이렇게 철모 안에 한 장 꾸겨 넣어 다니고 잡지에서 오려낸 뒤 위아래 적당히 잘라내면 철모 속에 쏙 들어가던 브로마이드. 알고도 못 본 척하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쯤 되자 호기심 많은 10대 청소년들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돌려보기의 주의점, 시간 끌면 꼭 걸린다. 뺏고 뺏기는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도 썬데이 서울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붙었다나 어쨌대나. 썬데이 서울은 성문종합 영어 그리고 수학 정성과 함께 저 3대 필독서였죠. 당시 10대들의. 그 썬데이 서울 보면 내용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써져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 만약 강간 사고를 이렇게 보도를 하면 뭐 치마를 들쳤다 뭐 이런 장면까지 막 글로 묘사가 돼. 상황 묘사가 되는 거죠. 여기 뭐 누구 사진인지 몰라. 그 사건의 본인은 아닐 거야. 근데 아무나 해놓고 이 눈 가는 게 이거 까만 거래 하잖아 거기에. 연애 이런 거에 사건이나 이런 거 헤어지고 막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만든 게 있어. 이런 게 내 생각에는. 썬데이 서울의 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분야를 가리지는 않았으나 읽다 보면 몇 개의 주제어가 드러난다. 그럼 단어 검색 한번 해보자. 결혼, 남편, 배신, 새아이의 어머니, 살냄새, 탈선, 욕정.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남녀 성혈지사. 이런 내용도 아주 낯익은 기사다. 캠핑, 임신, 조용히 처리. 남녀 간 성에 관한 내용은 상담 코너, 사건, 사고 기사. 해외 화제는 물론 심지어 칼럼까지 다양한 형태로 매주 거르지 않고 지면을 장식했다. 그래서 정말 그때로는 발칙하게 읽혀졌죠. 엘리트들한테는. 그러나 이상하게 그것이 대중들한테는 엄청난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서울이 그런 그 성에 대한 그 호기심 이런 걸 풀어주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때 워낙 성정보가 없을 때인데 당시에는 가장 음란한 잡지였죠. 그런데 다른 우리가 도덕 교육을 받는 그 상황에서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허용됐는가? 결국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너희들은 정치에 관심 갖지 마. 군사 독재. 이 코드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1968년 첫 테이프를 끄는 창간호도 그렇게 선정적이었을까? 썬데이 서울의 창간호 표지 모델은 연예인이 아니다. 게다가 창간사에선 첫사랑의 맛처럼 된장찌개처럼 감미롭고 구수한 담론을 펼쳐 보이겠다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만 당시로서는 아주 감미로운 내용이란 이름 아래 이 외설을 막 한다. 도색 잡지다. 그런 일부 비판을 들을 정도로 감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창간호에도 수영복 사진은 등장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은 멕시코 올림픽 출전 수영 선수. 연예 통신을 비롯해 해외 화제, 각종 생활 정보가 총망라됐는데
그 사이사이에 끼워진 약 광고가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썬데이 서울이 예전에 판매는 약국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서점보다 약국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판매를 쉽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어쨌든 약국에서 파는 잡지 썬데이 서울에는 다량의 약 광고가 줄을 잇게 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성 관련 약 광고. 다소 민망한 내용들인지라 마땅한 지면을 찾지 못했던 이런 광고들에 대해 썬데이 서울은 너그러웠다. 그렇다면 대체 썬데이 서울에서 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1971년 9월 19일자 전체 기사 38건 중 20건을 차지 50%를 넘었다. 1989년 2월 19일자 기사는 총 73건, 이 중 25%가량이 남녀 성 관련 기사였다. 18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 굳이 썬데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성 정보를 얻을 곳이 많아진 80년대 중반, 새로운 인기 코너가 등장한다. 경찰과 함께 뛰는 여기자가 6년 동안 연기한 이 칼럼의 핵심 주제는 이혼, 간통, 강간, 불륜, 드라마 같은 사건 사고들의 보도 수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어차피 이제 그 기사라는 게 그 무미건조한 기사를 쓰게 되면 그 언론사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생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를 써도 사실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골라서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게 무슨 그 노색 잡지는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기사에 묻어 있는 선정성은, 그리고 센세이셔널한 기사를 위주로 썼다는 것은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니까. 한편 성 관련 기사가 줄어들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연애통신. 그 중에서도 한 달에 2-3개씩 꼭 터지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연예인 스캔들 기사였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우리 때는 아마 어떤 배우들 루머에 시달리지 않은 배우가 없을 거예요. 어떤 날 와서 야 유진, 유명해지려면 스캔들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스캔들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그냥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하고 뒤끝에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결국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안 한다고 가방 들고 이제 영화 안 할 거라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80년대를 살아가는 비상구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은연중에 한 구석을 해줬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위 문화라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위 문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 사실은 오히려 대중적이었던 거지. 숱한 화제를 뿌렸던 썬데이 서울은 그 나이 23세였던 1991년 12월 31일 결국 지령 1192호로 폐간됐다. 정부의 홍수 속에 설 자리를 잃었다는 얘기도 있고 퇴폐에 저속한 잡지로 낙인 찍혀 그렇게 됐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핵심은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 그런 사실은 썬데이 서울도 알고 있었다. 시대적 사명이 다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허나 썬데이 서울은 한 시대의 대중문화를 이끌었다는 자부심만큼은 버리지 않았다. 썬데이 서울이 폐간된 지 14년이 지난 오늘 그 이름은 영화 제목으로 다시 부활했다. 3가지 줄기의 스토리가 호러, 무협, 스릴러, SF, 코미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서로 얽혀있는 특이한 구조의 영화. 그런데 열심히 들여다봐도 잡지 썬데이 서울과는 어떤 연관도 없다. 도대체 왜 썬데이 서울일까? 한 장씩 넘기다 보면은 그 안에 내용은 그것과는 별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안에 저는 크리에이티브가 막 돌아다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처음에 나왔던 카피하고는 틀리게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겐 그야말로 흘러간 옛날식 잡지 썬데이 서울은 인터넷에도 등장했다. 신문사가 다시 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것.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문화 보고서로서 다시 들여다볼 의미 충분히 있단다.
과거를 한 번쯤 돌아보게 해주고 새로운 젊은 세대한테는 그 시대의 그 사회가 어땠었구나, 문화는 어땠었구나 하는 걸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콘텐츠가 그 썬데이 서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썬데이 서울에 대한 추억과 재평가 작업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이도 있다. 분명 원색적인 음란 도색 잡지의 측면이 있는데 단순한 평가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그것은 성인이면은 성인답게 어느 정도 뭐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자유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최근 한 일간지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썬데이 서울이 문화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고 알아보니 고품격은 아니더라도 당시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등록문화재 심사 자격이 있단다. 썬데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그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고, 현재 그것이 시기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아마 등록문화재의 대상으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념이나 도덕이나 또는 윤리나 이외에도 욕망이 있는 존재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잡지예요, 우리나라에. 썬데이 서울은 과거지사다. 만든 사람도 보던 사람도 컨텐츠의 종류도 버전도 상당히 늙고 낡았다. 한마디로 구식이다. 그런데 그 과거를 다시 꺼내 되새김하고 있다. 사실은 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잡지였으나 부끄럽다기보다는 반가운 이름, 오늘의 나를 키운 뿌리 중 하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